네, 이번 시간은 85페이지 3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평균은 들어봤지만 우리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죠. 평균, 우리가 지금까지 평균은 중학교 과정 내에서 들어봤습니다. 중앙값, 평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들어봤었죠. 산술평균은 뭐고 기하평균은 뭐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평균은 바로 산술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하평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산술평균은 우리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웠던 까지 배웠던 평균이구나. 그러면 기하평균은 뭘까? 기하평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기하평균은 넓이, 부피 등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수의 n개의 양수의 곱에 뭐한다? 바로 n 제곱근을 하는 겁니다. 사용되는 개념. 넓이, 부피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따 살펴보고요. 우선 n개의 양수의 곱에 n제곱곱을 하는데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뭘로? 루트, 이거 어차피 두 개니까 얘를 루트로 바꾸는 거죠. ab. a 곱하기 b 곱하기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세제곱근 a, b, c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은 아까 넓이, 부피 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만약에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가 a고 세로가 b입니다.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ab가 되겠죠. 얘를 정사각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한 변당 얼마냐? 그럼 넓이가 ab인 정사각형이니까 각 변은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ab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하평균의 내용입니다. 즉 이렇게 곱으로 표시된 것을 평균으로 나타내려면 직사각형을 똑같은 변으로 나타낸다면 정사각형으로 나타내면 그 길이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기하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곱을 평균값을 나타내는 방법, 이거를 기하평균이 나타낸다. 그러면 부피는 뭐냐? 부피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 A가 AB, 여기가 C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 부피는 ABC야. 근데 얘도 똑같이 뭘로? 정사각형으로 정확히 나타내고 싶어요. 정사각형으로 정확히 나타내면은 한 변의 길이는 바로 아까 부피를 ABC를 세제곱근 해주면 똑같이 어떻게 돼? 세제곱근 ABC, 얘도 세제곱근 ABC에서 동시에 곱하면 ABC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기하평균이다. 기하평균은 곱에 대한 뭐다? 평균값이다. 곱에 대한 평균값. 두 개의 곱을 하면 제곱근, 세 개의 곱을 하면 세제곱근. 만약에 네 개의 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제곱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이건까지 배우지 않고 이 두 수만 배운다. 됐습니까? 그러면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요. 우리는 지금 몇 개의 수다? 두 개의 수다. 그래서 A, B만 나오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둘 다 양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언제다? 둘 다 양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두 수의 산술평균과 두 수의 기하평균의 관계를 살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딱 배우고 있어요. 우리 산술평균은 우리가 배웠던 평균 두 개의 합에다 2로 나누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평균이죠. 이걸 뭐라고 본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다? 두 개의 곱을 루트 씌워준 게 두 개의 평균값이다. 이거는 넓이에 대한 평균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넓이가
여기 A고 B인데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된다? AB네. 그럼 얘를 뭘로? 직사각형으로 놔두면 한 변은 루트 AB가 되는구나. 넓이에 대한 평균값. 이걸 바로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 절대 부등식을 쓸 때 항상 뒤에다가 등호가 일어나는 조건을 쓴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일단 외울 때는 당연히 이제 외워야 돼요. 당연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암기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산술은 기하보다 크거나 같아. 왜냐면 이제 산술을 우리 정확히 알아.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잖아. 기하는 방금 선생님 설명해 줬잖아. 이거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으로 바꾸는 과정이구나. 곱에 대한 평균값이구나. 그 확장해서 이제 이거는 밑에 먼저 살펴볼게요. 얘가 왜 성립하느냐? 빼기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빼기로 증명하니까 이제 2로 통분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B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루트 A, 루트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꼴이잖아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제곱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는 언제다? 바로 x가 0일 때 0이 된다. 그죠? x가 0일 때 x의 제곱은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등호는 그래서 루트 a는 루트 b.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온다? 루트 a. 이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쵸?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루트 a하고 루트 b가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a하고 b는 양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루트 a, 루트 b가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증명 자체가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양수가 돼야 되냐? 바로 증명을 하다 보니까 루트 a, 루트 b가 나오고요. 루트 a, 루트 b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0일 때는 둘이 같을 때고 a하고 b. 즉, 단 a하고 b일 때 등호가 성립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빼기를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고 이 제곱 안에 있는 수가 0일 때, 즉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 a는 b일 때 뭐가 된다?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이거 꼭 써주시라 그랬어요. 단 등호가 되는 조건은 뭐뭐일 때 성립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아까 보충한다 그랬죠. 우선 살펴볼 거 A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2분의 AB를 AB의 산술평균, 루트 AB를 A와 B의 기하평균이라고 한다. 기하평균 선생님 아까 이거는 지금 곱에 대한 넓이에 대한 기하평균이다. 두 수에 대한 기하평균. AB 두 수에 대한 산술평균, 두 수에 대한 기하평균. 그럼 산술 기하평균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수에 대한 것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도 똑같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클 때 3루트 A, B, C 이렇게 바로 기하평균이 나오겠죠. 얘도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는데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산술평균도 이해했고 기하평균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떨 때 쓰이냐? 첫 번째 뭘 가르쳐주냐면 양수라는 걸 먼저 밝혀줍니다. 이게 바로 뭐다? 절대 부등식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자 힌트야. 이거 0보다 크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의심의 시작. 우리 여기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네? 그러면 이 두 수의 숫자가 합이 나왔네.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 x 더하기 y로 잡고 2분의 x 더하기 y는 뭐가 된다? 루트 xy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변형시키면 2를 넘겨줘요. 곱해줘요. 그럼 x 더하기 y는 2 루트 xy랑 같다. 문제 그대로 그러면 두 개의 합은 곱과 같다. 우선 a가 0보다 클 때 이 수가 0보다,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뭐 한다? 산수 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합이 나왔다. 그러면 a 더하기 a 4는 루트 2 루트 둘이 곱과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렇게 4 나오고요. 2가 나오죠. 그래서 4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a 최소값은 4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여기서 두 개의 수의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배우는데 얘를 변형시킬 수 있다.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b랑 같다. 첫 번째 하나 외우시고요. 이렇게 두 번째 외울 때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 두 숫자입니다. 두 수의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양수 나온다. 그러면 절대부등식 의심하자. 두 개 합이 나왔을 때 둘 다 양수인 거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양수다. 그럼 산수평균, 기하평균이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두 수의 합은 2 루트 곱과 같다. 해줬더니 4가 나온다.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등호일 때는 언제다? 이겁니다. 이 조건. 이 조건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조건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등호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다? 이게 둘이 더하는 수 A와 B가 같다. 그럼 여기서도 이 더하는 수가 같다. 이때가 바로 뭐다? 등호다. 이때 A의 제곱은 4고요. A는 뿔마인데 아까 우리가 A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A는 얼마다? A는 2다. 그는 A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두 번째 산수 기하 평균은 좀 이해 다 되시죠? 넘어가서요. 코시 슈파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파르츠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그 사람이 증명해낸 부등식입니다. A, B, X, Y가 이때는 양수가 아니고 실수라는 거예요. 양수보다 더 큰 경우가 됩니다. 양수는 아니야. 실수야. 기억하시고요. 아까 산술 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여기 루트 A, B 값이 나오게 루트 A랑 루트 B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코시 슈파르츠는 루트 값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둘이를 어떻게 한다? 곱하면 앞에 거 AX 앞에 거끼리 BX, BY 이렇게 해서 뒤에 거끼리. 그쵸? 그래서 써보면서 연습을 합니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곱하는데 앞에 거끼리 AX 더하기 뒤에 거끼리 BY를 제곱해 준 거랑 같다. 그 다음에 이 등호 관계를 외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걸 외워주셔야 돼요. 마지막 걸. 마지막 거.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우리 지금 이거는 정확히 아는데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증명할 때 이제 우리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얘가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큰 거죠. 빼주기 작은 거를 빼주니까 뭐가 나온다? 바로 AX가 아니라 BY 빼기 BX 빼기 AY다.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네. 제곱이니까. 그럼 등호는 언제다? BX는 AY일 때. BX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는 언제다? 내항 BX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이거 약간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비례식 약간 좀 나와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bx는 ay인데 나누기
AB 해줍니다. 양변의 나누기 AB 해주면 B 사라지고 A분의 X, B분의 Y. 이건 또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하면 돼요. A분의 X는 B분의 Y. 그렇죠? 혹은 내양의 곱 BX는 AY, BX는 AY. 내양의 곱은 같다. 둘 중에 하나를 다 외워놓고 계속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됐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세수일 때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일 때도 이렇게 앞에 가운데 뒤에 이렇게 해서 제곱이 성립하고,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이 순서대로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일 때 뭐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얘는 반대로 역수일 때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습니다. X분의 A는 Y분의 B일 때도 뭐한다? 성립한다. 똑같은 말이야. 이 세 개가 한 세트로 똑같은 말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등호는 이거 제곱이 0일 때 성립하고, 그때를 정리해 주니까 A분의 X, B분의 Y다. 코시-슈퍼루츠를 할 수 있는 코시-슈퍼루츠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다 눈치채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건 너무 쉽게 보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곱이 각각 나오는데 앞에 것끼리 이렇게 곱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AX 더하기 BY의 이렇게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주어졌죠? 2고요. 얘가 5기 때문에 얼마나 한다? AX 더하기 BY의 제곱은 2 곱하기 5, 즉 10보다 이렇게 작고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제곱을 풀 때는 큰 근 사이에, 큰 근과 작은 근 사이에 존재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먼소라 단 등호는 어떻게 한다? 외양해고 BX는 AY일 때, BX는 AY일 때, BX는 다시 지우고 쓸게요. BX는 AY일 때 성립,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딱 보면 형태가 이렇게 많이 풀다 보면 그냥 이거 코시-슈퍼루츠구나 라는 겁니다. 얘가 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또 뭐랑 관계 있어요? 원방정식이랑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원의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9다. 그러면 2x 더하기 3y의 뭐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선 이거는 a, b잖아요. x, y니까. 그래서 여기 써주시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써주시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x 더하기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얼마다? 4. 얘가 9, 13. 얘가 얼마다? 9기 때문에 13 곱하기 9 하면 117이죠. 117. 그러면 풀어주시면 2x 플러스 3y는 제곱은 117보다 작거나 같고, 2x 플러스 3y는 루트 117 마이너스 루트 117 사이에 이렇게 있다. 최대값, 최세값 다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언제 내양 3x는 2y일 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일 때 등호, 단 등호는 3x는 2y일 때 성립까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코시 슈바르츠 딱 보니까 모형 알 수 있고 이거는 원의 방정식까지도 연결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지우고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사이사이 좀 지저분하게 썼지만 뭐 의문 나는 점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